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이 진행된 지 벌써 8개월째가 되어가는데요. 일부 나라들에서는 접종률이 기대만큼 빨리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각국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백신 접종을 일찌감치 시작한 나라들도 지금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소식은 잘 들려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미국이 그런 경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비율이 56%인데요. 한 달 전보다 3%포인트 증가한 정도입니다. 예. 전 세계 접종률이 5%포인트가량 증가한 것과 비교를 하면 백신 물량이 충분한 미국으로서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겁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접종하지 않는 직원을 해고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각종 제약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네. 뉴욕시에서는 공무원들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또 노스캐롤라이나주 보건부도 직원 등에게 9월 말까지 백신을 맞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자, 미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접종 의무화가 현실화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 기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로도 보셨습니다만 구글이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넷플릭스도 미국 내 제작 현장에서 배우의 스태프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애플은 구글처럼 접종을 의무화하진 않았지만 매장 직원들에게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지금 민간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접종을 의무화하는 데 필요한 그런 법률적인 근거 마련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유럽 곳곳에서도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유럽 일부 나라들이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백신 여권을 소속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에서는 실내 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 등 이런 사실을 증명하는 백신 여권 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술집, 박물관, 영화관, 대규모 행사 입장이 제한되는 겁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접종을 의무화했다는 조치가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Face à un virus, quand tous les spécialistes du monde entier vous disent que le seul moyen de s'en sortir est le vaccin, quand plus de 3 milliards d'habitants de la planète ont été vaccinés, je vous le dis avec force, le seul moyen de nous en sortir, de protéger les plus anciens, les plus vulnérables, de pouvoir aussi rouvrir. 네, 프랑스 외에도 아일랜드나 스페인 일부 자치주, 그리고 벨기에나 그리스, 이탈리아 등에서도 이런 백신 여권과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독일에서는 또 관련 법 도입을 두고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 미국이나 유럽은 사실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접종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에서도 반발이 있고요. 또 프랑스에서는 특히나 접종 의무화 방침에 대한 반대 시위가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16만 명이 시위를 벌이면서 경찰이 시위 진압을 위해서 물대포와 최루탄을 쏘는 등 이런 물리적인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이 밖에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에서도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시위대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Je suis complètement contre parce que je ne suis pas vaccinée. Le 15 septembre, si je ne suis pas vaccinée, je perds mon emploi. On m'a menacé de licenciement et voilà, donc je suis là aujourd'hui pour la liberté et d'avoir le choix de se vacciner ou pas. 보니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데도 각국이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필사적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수 자체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겠고요. 예. 또 설령 확진이 되더라도 접종자라면 위중증이나 사망 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접종을 권고하는 이유도 큽니다. 또 다른 이유는 현재로서 델타 변이보다도 전파력이 강하거나 심지어는 치명률이 높을 수 있는 변이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만약에 변이가 출현할 경우 미접종자들을 중심으로 급속한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멘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Dans un an, on peut encore, dans cette histoire de masques nous aurons probablement un autre variant qui arrivera dans le courant de l'hiver. plus dangereux, plus différent, je ne sais pas.
네, 아예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존 이 전파력이 센 델타 변이에 추가적인 변이가 또 누적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 네. 과학자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so what we're doing is actually looking very carefully at the genome of Delta to ensure that it's not accumulating new mutations on top of the existing mutations that lead it to become even more transmissible or even more problematic. 네, 일반적인 감염병은 변이가 좀 진행될수록 전파력이나 치명성이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네. 코로나19는 워낙 광범위하게 확산했기 때문에 병이 약해지는 방향이 아닌 좀 더 치명적으로 변이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 전문가들은 선제적으로 백신 접종률을 높여서 전파력이나 치명성이 높은 변이 출현에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네. 네. 자, 여러 지표에서 현 상황이 앞으로 더 악화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겠네요. 최소라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